주식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 1편입니다. 알리바바는 텐센트와 함께 중국 국가대표 기업입니다. 최근 반독점 규제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리바바는 GMV, 즉 거래총액이 아마존보다 많고 순이익 또한 아마존보다 높습니다. 성장성 또한 아마존보다 높은데 최근 주가 급락으로 시가총액이 아마존의 3분의 1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디스카운트를 감안해도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무너뜨린다면 가뜩이나 중국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자국의 신뢰를 더 깎는 행위이고 알리바바는 이미 중국 경제 인프라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자국의 글로벌 대표 기업 경쟁력 하락은 국력 하락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규제가 알리바바 넥스트 그로스를 위한 과정이지 회사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가캡 플랫폼 기업이 정부 규제나 사회적 이슈에 따른 주가 급락이 매수 기회였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시고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본 영상에서 5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정부 규제 이슈로 단기 급락, 글로벌 플랫폼 기업 공통현상,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의 수렴, 적정 주가, 그리고 리스크 점검입니다. 첫 번째, 알리바바 급락 이슈입니다. 지난 11월 엔트 파이낸셜 IPO 중단으로 1차 급락, 그리고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반독점 조사 이슈로 2차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314달러에서 222달러로 고점 대비 30% 급락 후 소폭 회복 중입니다. 알리바바는 이번 규제 이슈 전 아마존을 능가하는 슈퍼 플랫폼 기업으로 칭송되면서 300달러에서도 바이콜이 글로벌리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200달러 초반이니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발생한 것인데요. 규제 리스크가 회사 펀더멘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모바일 MAU는 8.5억 명으로 한국 카카오톡, 네이버 4천만 MAU의 20배가 넘습니다. 성장성은 커머스는 물론이고 클라우드는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시아 압도적 넘버원 클라우드 기업이고 전 세계 3위입니다. 지금 성장성 감안하면 1위도 가능해 보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신산업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투자 방향을 보시면 중국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신유통, 블록체인, 물류, 생활서비스, 헬스케어, 데이터 보안 등 신사업에 막대한 현금 흐름으로 계속 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데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놓아두면 유통, 금융, IT, 물류, 헬스케어 등 너무 많은 분야를 독점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리바바는 온라인 유통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도 상위 10개사 중 7개사를 인수했습니다. 연말에 중국 당국의 인터뷰 원문을 보시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결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중시한다고 했고 엔트그룹의 기여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혁신이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고 기존 금융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바른 혁신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을 표면적으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엔트그룹 해체라든지 알리바바 그룹 해체는 중국 정부의 니즈와 상반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규제가 알리바바 성장통으로 보지 알리바바 제국의 몰락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기업 규제는 공통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독점 규제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내외 영향력이 큰 기업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슈로 봅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이 이미 경험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관련 이슈로 단기에 주가가 하락했으나 결국 주가가 펀더멘털에 수렴하면서 결국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사례입니다. 2018년 3월에 있었던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스캔들 이슈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페이스북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언급되었던 본 이슈에서 페이스북 주가는 뉴스 보도 후 약 30% 하락했습니다. 이 시점이 뉴스 보도 시점이었습니다. 그 후 회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이 뉴스에 따른 주가 급락이 이 당시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였겠으나 지금 지나고 보면 사실 찾기 힘든 수준의 이슈입니다. 또한 국내 회사 네이버입니다. 2017년 9월 공정위에서 재벌로 규제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당시 기업 실적도 둔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뉴스로 주가 하락은 10%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 당시 보시면 뉴스가 이때 나왔고요. 주가가 추가로 조금 더 하락한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주가 하락한 것은 기업 펀더멘털과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후에는 신고가 랠리 이어갔는데요. 요즘 공정위 관련된 이슈는 이 정도 영향을 미쳤다.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 찾기 힘든 수준의 주가 변동성을 가지고 온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다르다라는 생각에 대해 중국 2대 국가대표 기업 텐센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텐센트의 메인 사업인 게임을 규제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텐센트는 2018년 관련 뉴스로 주가가 약 40% 정도 급락했습니다. 그 후 역시나 텐센트도 주가가 펀더멘털에 수렴하면서 올해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또 다르다, 중국은 다르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지만 알리바바가 본업 및 신사업에서 보유한 펀더멘털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지금 조정 시기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결국 알리바바 펀더멘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알리바바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알리바바 적정 주가를 PSR과 PER로 살펴보았습니다. 21년 매출액에 12배를 적용한 목표 주가는 402달러, 23년 PER에 30배 적용하면 목표 주가는 404달러 수준으로 나옵니다. 저는 400달러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하고요. 아마존 PER이 95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알리바바의 성장성을 보시면 PER 30배는 합리적 목표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PSR은 매출액 산정 방식이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장기 목표가 보시겠습니다. 10년 그림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2030년 추정치로 목표가를 산정해 보았는데요. 2030년 PSR은 6배 수준으로 낮게 적용했고요.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는 1000달러 이상으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2030년 PER 25배를 적용하면 목표가는 1200달러 수준으로 나옵니다. 중장기 목표가 1000달러는 중장기 목표에 대한 참고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점검입니다. 리스크는 보시다시피 규제와 경쟁입니다. 규제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사실 대부분 회사가 규제라는 것은 경험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알리바바처럼 슈퍼 플랫폼 기업에다가 수많은 신사업을 선점한 공룡 기업을 장기 투자할 때 오히려 규제 리스크가 부각된 시점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작년 202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알리바바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규제 이야기는 없고 회사의 강점 위주로 강조하면서 투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가격이 $300 수준이었죠.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강조하는 회사의 강점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가능성은 원래부터 언제나 열려 있었고 중국 디스카운트도 투자자 마음속에 원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리스크가 부각된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타이밍상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청개구리 같은 측면이 있으나 투자 스타일은 각자가 최종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경쟁은 커머스에서는 JD.com과 핑도우도우, 결제에서는 텐센트, 물류에서는 중국 기존 물류회사 등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쟁에서 이기고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너지와 막대한 자금력, 브랜드 파워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국 국가대표 기업 알리바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최대 플랫폼 기업이 규제 이슈로 주가가 단기 조정 중입니다. 중국의 성장성과 중국의 혁신기업 육성 정책을 감안하면 큰 그림에서 지나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제 생각과 달리 알리바바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리바바 투자는 리스크를 감안한 수준의 투자가 적합해 보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을 능가하는 슈퍼 플랫폼 기업으로 칭송받던 회사입니다. 시장과 미디어의 패닉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투자자는 관심 있게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알리바바 1편 마칩니다. 2021년 딸바보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적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